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뒷방상영관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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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뒷방상영관의 두부 배 라임입니다. 와. 저희 281번째 영화는 알렉산더 페인 감독의 바튼 아카데미입니다. 이 영화는요, 1970년대 바튼 아카데미의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다른 학생들은 모두 다 떠나거든요. 근데 그 학교에 남은 세 사람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부터 해볼까요? 잘 지내셨어요? 배? 잘 지냈어요. 그래요? 저는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최근에 읽은 그림책 얘기를 하고 싶어서 좋다. 저는 최근에 제가 책 읽기 수업을 할 일이 생겨가지고 책을 막 찾다가 그러니까 어떤 공간과 그 공간에 모이는 마을 사람들에 대한 책을 찾아야 했어요. 그래서 막 찾다가 발견한 책이 앤서니 브라운 아시죠? 네. 그 작가의 공원에서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여기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 공원에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시선으로 각자 그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 시선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들을 엮은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재밌겠다. 같은 사건도 다른 인물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공원에 있었는데 그거를 그 풍경이 다른 사람의 하루 속에도 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나의 하루의 풍경 속에 있고 그래서 그런 묘한 연결 지점들이랑 그리고 거기 두 아이가 나오거든요. 근데 두 아이가 서로 처음 만났는데 친구가 돼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저도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저 사투리가 나오지 왜?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되게 뭔가 남이 말을 걸어줘야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오래 생각해왔는데 사실 어렸을 때는 진짜 스스럼 없이 제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한테 말을 걸었던 것 같아요. 몇 살이야? 이름이 어디야? 막 이런 얘기로 시작해서 하루 같이 놀고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낯선 사람과 친구가 된 순간이 있었는지 완전 낯선 사람? 그런 순간을 다시 생각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소개 감사합니다. 읽어보고 싶어졌어요. 네. 저는 사실 오늘이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서 일한 지 딱 1년째가 되는 날이에요. 축하합니다. 나름 기념일. 그래서 뭔가 케이크라도 사야 되나?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뭔가 1년째 되는 날이라 그런지 지난 1년을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되게 너무 꽉꽉 채워서 산 느낌이 들고 그게 되게 생생하게 손에 잡히는 느낌? 저는 가끔씩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 그 시간들이 손에 안 잡히는 느낌이 들거든요. 내가 뭘 했지 싶은? 근데 그 느낌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작년 1년은 정말 잘 산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멋지다. 좀 만족스럽고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이. 축하합니다. 감사해요. 네, 끝입니다. 저는 반대로 슬프게도 요즘 좀
많이 지쳐 있어가지고 체력적으로. 네,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음. 이게 처음에는 너무 더워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더위에 좀 많이 약해가지고 근데 아직도 더워서 그런가? 가을이 왔는데 아직도 더워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뭔가 근데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지치면은 되게 어 어려워지잖아요. 그냥 되게 뭔가 이렇게 평소에는 복잡한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했던 것들도 뭔가 중간에 생각이 조금씩 잡생각들이 끼어들어가면서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번에 퍼펙트 데이즈 때 이거랑 전혀 반대되는 얘기 막 엄청 열심히 해놓고 바로 이렇게 된 인생 네 하여튼 그래서 이것도 지나가겠지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약간 저의 이런 마음 상태에 대해서 업자할 줄 모르는 상태인 것 같고 다만 너무 정신없이 시간이 흐르는 와중에 어쨌든 기다렸던 도쿄 여행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와 버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기대하면서 버티고 있어요. 네, 별로 버티고 싶지 않은데 약간 땡깡 부리고 싶은 상태예요. 네. 도쿄 다녀오면 시원해져 있을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뭔가 여행 다녀오면 힘든 일에서 좀 거리를 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파이팅. 버텨보세요. 싫어요. 버텨보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홍보하고 갈게요. 네, 뒷방사령관 상영 영화 일정에 대한 소개글과 게시물들이 업로드되고 있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는데요. 인스타그램에 뒷방상영관 또는 100_2_ 시네마라고 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의 목소리도 듣고 있어요. 자유롭게 사연이나 질문 같은 거 보내주시면 되는데 익명으로 보내고 싶으시면 저희 에스크가 있습니다. 팟빵 공지사항이나 인스타 프로필에서 그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asked.kr/duitbang입니다. 아니면 팟캐스트 댓글이나 인스타 DM이나 댓글로도 자유롭게 남겨주셔도 되고요. 좀 장문으로 보내고 싶다 하시면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BACK_TU 죄송합니다. THE_CINEMA 백투더시네마. 좋아요.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 영화 이거 왜 하게 됐는지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 영화가 올해 겨울에 개봉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넷플릭스에 올라온 거죠. 저는 그냥 넷플릭스에 올라온 거 한번 봐서 보고 싶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개봉 당시에는 사실 약간 존재를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기회에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라임은 이거 개봉했을 때 봤다고 했죠? 네, 저는 시상식에 관심이 많은데 그냥 그러니까 뭐 그때 제가 잘 몰랐던 영화들에 대해서 혹은 배우들에 대해서 혹은 뭐 감독들에 대해서 스태프들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것도 좋지만 그냥 그 분위기 자체를 좀 좋아하거든요. 약간 연말의 분위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사람들이 함께하면서 뭔가를 이뤄냈음에 대해서 서로 축하하고 박수 쳐주고 약간 뭐 그런 거를 좀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아카데미 시상식 때 이 영화도 주목받는 영화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그 다 거의 대부분 뭐 여우 조연상, 뭐 나무주연상 아니면
올해의 영화 이런 데도 노미네이트가 됐던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여우조연상을 받았고요. 네, 그 메리 역할을 하셨던 다빈조이 램돌프 님이 받으셨고 그래서 그때 그리고 제가 그런 뭐 영화에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되게 그런 계정들도 팔로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폴 지아메티도 이 시상식 외에도 여기서는 아마 나무주연상을 못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막 연설하신 거나 그런 것들도 올라왔었는데 저는 그냥 그 사람들이 그 무대 위에서 하는 얘기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뭐 그냥 그러니까 너무 진심으로 막 하는 우러나오는 어떤 얘기들 있잖아요. 자기 인생에 대한 스토리나 아니면 자기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자기한테 영향을 미친 어떤 사건이나 뭐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막 떨면서 막 진심으로 하는 그 순간을 되게 약간 그 순간에 감명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폴 지아메티 씨가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보고 저는 이 영화를 처음 알게 됐고 그래서 되게 보고 싶다고 생각을 하다가 마침 크리스마스 시즌이었나 연말 연초 시즌이었나쯤에 우리나라에도 개봉을 했다는 걸 알게 되고 봤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되게 기분 좋은 연말 연초였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겨울에 봤으면 진짜 좋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여름에 봐도 좋긴 했지만 네. 배는 이 영화 원래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 저희 뒷방 상영관 무수 씨가 네. 이 영화 되게 좋다고 해서 아. 계속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네, 이번 기회에 하자고 했어요. 좋아요. 그러면 저희 먼저 트리비아부터 얘기하고 얘기해 볼까요? 네. 먼저 이 영화의 질감? 이 영화를 보시면 되게 70년대 스타일의 뭔가 필름 느낌? 그리고 노이즈도 있고 필름의 노이즈도 있고 그리고 소리도 들어보시면 약간 요즘 영화 같지 않게 소리가 조금 먹먹하다고 해야 되나? 조금 멀리서 들려오는 그런 뭔가 옛날 영화를 발견한 느낌의 그런 소리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다 그런 느낌을 원해서 만든 거래요. 촬영 자체도 필름 느낌이지만 원래 디지털로 다 촬영을 했고 근데 이 감독님이 알렉산더 페인 감독님인데 이분이 영화 감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70년대 영화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휴먼 코미디 장르 영화를 많이 봤고 그런 영화를 만들어 왔다고 하네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분의 이전 작품은 보진 않았지만 뭐 디센던트 같은 예시를 들면은 뭐랄까 되게 현재 배경에 뭐 과거를 회고하는 그런 느낌은 아닌데 이 영화는 뭐랄까 그 감독이 해오던 스타일이지만 조금 자기의 루트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흥미롭다. 근데 뭔가 휴먼 코미디 딱 꽂히는데요? 네. 진짜 맞아요. 휴먼 코미디 같아요. 맞아요. 그 디센던트도 봤는데 약간 둘 다 그 사람 냄새 나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요. 감독님이 그런 사람인지는 그런 사람이라서 이런 걸 만든 거겠죠? 그리고 이 앵거스 털리 역의 배우 도미닉 세사가 이
촬영지가 됐던 학교에 원래 재학 중이던 학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연기 경험은 고등학교 연극부 활동이 전부였고 이 영화를 통해서 데뷔했다고 하는데요. 되게 이 학교에 원래 재학 중이었는데 우연한 기회로 오디션을 봐서 이 자기가 다니던 학교에서 영화를 촬영까지 하게 된 경우라고 합니다. 이분이 캐스팅되는데 폴 지아메티의 역할이 컸대요. 그래요? 네. 추천을 해주신 건가? 뭔가 이분이 너무 이제 경력이 없다 보니까 다른 이제 관련한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되게 강력히 밀어주셨다고. 진짜요? 알고 있어요. 근데 되게 강렬한 인상인 것 같긴 해요. 네. 그 한눈에 들어올 것 같. 그 도미닉 세사 배우. 그쵸. 네. 되게 특이한 마스크와 분위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다른 거 뭐 있을까요? 이게 마침 또 그 겨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네. 눈보라, 그 눈도 이 영화 안에서 되게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마침 이게 딱 그 2월쯤에 찍혔는데 그 학교가 방학하고 있을 때 근데 그때도 정말 딱 요런 눈보라가 찾아와가지고 촬영할 당시에 그 날씨 덕을 톡톡히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그 만들어진 그거 뭐라고 하죠? 세트장도 아니고 뭔가 이런 효과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다 있는 그대로 쓰였다고 하네요. 근데 뭔가 공간도 되게 자연스럽고 날씨나 이런 거 되게 잘 느껴지는 영화였어요. 그러면 우리 영화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시작. 네, 좋아요. 배 무서워. 무서워요? 왜요? 저런 배 특유의 약간 반응을 오랜만에 봐가지고 아니에요. 네. 어떤 장면부터 얘기해 보면 좋을까요? 저는 초반에 저는 이 영화 뭐 배경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틀었거든요. 근데 딱 틀자마자 너무 겨울이라서 되게 즐거웠어요. 그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너무 느껴지고 그 겨울의 학교 느낌이 딱 하고 나가지고 겨울이 얼른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면서 봤어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얼른 시원해져야 될 텐데. 저는 그 합창부로 시작하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음. 뭔가 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그 안에 있을까 했는데 그 몰몬교 아이 중에 부모님이 선교사로 갔던 그 아이인가? 확실하진 않아요. 아무튼 그 아이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그 합창부 연습하는 장면이랑 그 풍경, 겨울 풍경이 번갈아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되게 풍경이 뭐랄까 유화 풍경화 같은 느낌이 들고 근데 그거랑 합창하는 그 소리, 연습하는 소리랑 같이 겹쳐서 되게 진짜 옛날 영화 같다. 옛날 미국 영화 같다. 맞아. 시작부터. 그 향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인상 깊은 장면 그냥 약간 순서에 상관없이 생각나는 대로 좀 말해볼게요. 저는 일단 영화 끝나고 나서 와 이건 진짜 좋았다. 딱 기억에 난다 싶었던 장면은 그 보스턴으로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서 그 폴 선생님이랑 앵거스가 같이 여행을 간 거가 되게 그냥 전부 다 좋았어요. 왜요? 되게 좋았던 게 이게 그 전에는 선생님이랑 제자라는 그 역할에 충실하게 둘 다 행동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이 만났다기보다는 선생님이랑 제자가 만났다 이런 느낌이 저한테는 강했는데 이 보스턴 여행에서는 그 역할보다는 좀 더 그 사람과 사람이 좀 더 서로에게 선명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근데 그럼에도 이게 좀 되게 둘이 좋은 여행메이트 같이 느껴졌어요. 한 사람이 좋아하는 거 되게 잘 따라주고 박물관 같은 데도 가고 그다음에 스케이트는 선생님은 사실 스케이트에 큰 관심은 없었을 것 같은데 폴은 근데 그 앵거스에 맞춰서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그냥 지켜봐 주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여행메이트다 이런 생각하면서 봤는데 그래서 둘의 관계가 그 순간에 굉장히 대등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그 대등함 속에서도 폴이 어른으로서의 책임감을 잃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저는 폴에게 좀 감탄하면서 이 영화 보긴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나이 차이가 나거나 아무튼 뭔가 나와 굉장히 다른 사람이랑 친구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다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하지만 너무 다른 것보다는 좀 더 대등한 위치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동시에 다 잘한 것 같아서 이 두 사람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또 볼링을 가르쳐주는 장면에서는 그 앵거스가 선생님한테 가르쳐주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되게 좋았어요. 그 학생과 선생님이었는데 그 여행지에서만큼은 그 앵거스가 좀 더 잘하는 부분을 선생님한테 가르쳐주고 자기가 좀 잘하는 걸 소개해주고 하면서 두 사람의 세계가 좀 넓어지는 거 그런 걸 지켜본 것 같아서 그냥 여행 보는 내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앵거스가 되게 표독스럽고 좀 어른스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도 아직 아이고 청소년이고 근데 폴이 되게 옆에 있으면서 앵거스를 되게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앵거스가 되게 똑똑하고 그런 걸 보여주는 것도 좋아하잖아요. 자기 똑똑한 거를. 그래서 그런 걸 조금 그런 성향을 이해하고 그만큼의 대화를 해준다고 해야 되나? 폴이. 그래서 그런 동시에 뭔가 보호해주고 그리고 앵거스가 아이처럼 있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열 수 있게 뭔가 앵거스는 되게 장벽이 높은 아이잖아요. 다른 친구들한테도 되게 까칠하고 좀 비관적이고 그런 아이인데 뭐랄까 말을 잘 안 하지만 곁에 있는 시간이 좀 많아지면서 필요한 걸 자기 자신한테는 못 주지만 앵거스가 필요해 보이는 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폴이. 그래서 스케이트 타는 장면에서는 처음으로 앵거스가 좀 아이다운 되게 무장해제하고 즐기는 모습을 본 것 같아서 저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맞아. 근데 그 스케이트 장면에서 또 생각나는 게 폴의 거짓말. 그 대학교 친구를 우연히 만나잖아요. 근데 거기서 폴이 되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뭐 학교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다른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앵거스가 되게 너무 자연스럽게 호응해주고 같이 복돋아주고 그래서 둘이 되게 좋은 콤비가 됐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봤어요. 그래서 막 학교에서는 어떤 어른이 되라 뭐 되게 가르침이 있지만 또 개인의 이야기는 다르잖아요. 그런 커다란 가르침과는. 근데 그거를 앵거스가 되게 충분히 잘 이해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게 동시에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것 같았고 그래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폴은 그 사건 자기가 하버드에 있을 때 표절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쓴 학위 논문을 다른 사람이 표절했는데 그 사람이 엄청난 부자여서 오히려 폴이 자기 논문을 표절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폴이 폭행 사건에 휘말려서 퇴학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근데 그거를 되게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밝혀지면 약간 교사 자격에도 좀 문제가 되는 일이라서 뭔가 자기만의 비밀처럼 가지고 살면서 부잣집 아이들, 특권을 가진 아이들에 대한 뭔가 되게 고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폴은. 그래서 학생들을 대할 때 되게 날 서 있잖아. 네, 못됐고 날 서 있고 뭔가 자기는 지식이 엄청 많은데 너희들은 그걸 이렇게 내가 말해도 알겠니? 이해는 하니? 약간 이런 느낌의 사람이었는데 근데 앵거스도 사실 그런 아이 중 한 명이잖아요. 폴한테는 그랬었잖아요. 그냥 부잣집 행운이 많은 그런 아이 중 한 명. 이랬는데 근데 폴과 앵거스가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뭔가 그런 사회적 조건만이 전부가 아닌 걸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앵거스의 경우도 자기가 봤었던 폴의 모습과는 그 사람의 또 다른 많은 모습과 그 보여지는 모습과는 다른 것들이 진짜 많다? 그런 것들? 그래서 되게 진짜 휴먼 드라마였네요. 근데 보면서 느낀 거는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걸 어려워하는 사람들이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뭔가 다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고 그 세 사람 다 폴이랑 메리랑 앵거스 맞아요. 그 세 명에게 동시에 저는 공통적으로 느낀 건 뭔가 상실이 있다. 뭔가 결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상실된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어떤 상실된 것들 때문에 세 명이 부딪히는 순간도 많은 것 같거든요. 솔직하지 못하고 뭐 폴 같은 경우는 되게 혼자인 사람인 것 같고 아무튼 그리고 뭔가 배가 말했듯이 조금 세상에 대해서 날서 있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앵거스는 아무튼 자기가 원하는 가족의 모습에서 결핍이나 결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메리는 되게 확실한 상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아들을 잃었으니까. 근데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부딪히기도 하지만 사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공유하는 순간에 서로가 더 끈끈해질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세 사람의 관계를 만드는 게 부정적으로도 긍정적으로도 둘 다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상실감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 나에게 결핍되어 있는 거 이게 없어지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덕분에 만들어지는 관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 세 사람과의 관계, 유대감에서 계속 관찰을 하게 돼서 되게 희망적이었어요, 저는. 내가 가진 어떤 것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순간들이 잊지 못할 순간들이 분명 있을 거다라는 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되게 재밌는 게 상황이 좀 재밌어요. 전 셋 다 상실이 있고 뭔가 되게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셋 다. 뭔가 좋은 관계에 대한 생각 그리고 뭔가 메리랑 폴이랑 앵거스 대할 때 우리
이 아이는 이 아이한테 잘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폴도 평소에 뭔가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어서 이상적인 인간관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앵거스도 되게 좋은 아이 같고 근데 셋 다 웃긴 건 셋 다 고양이 같아요. 자기 곁에 많이 못 오게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겨울에 학교에 남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저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그 고양이 같은 사람들이 근데 좋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피할 수 없는 상황 안에서 시간을 쌓는 거죠. 그래서 그 강제성 안에서 서로 가까워질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서로 성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뭔가 되게 기분이 좋게 가까워질 수 있었다 그런 상황이 되게 좀 뭔가 완벽하다고 느껴져요. 맞아. 근데 그 강제성이 아니었으면 셋은 친해지지 않았을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런 뭐랄까 영화 보다 보면은 며칠 지났는지도 네,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되게 좋아요. 맞아.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에 막 셋이 마지막에 보면 되게 끈끈해 보이는데 그게 특정한 막 계기가 있다기보다 되게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졌고 그리고 저는 특히나 영화에서 좋았던 게 서로에게 뭔가 엄청나게 막 속에 있었던 걸 폭발적으로 막 다 솔직하게 말하고 친해진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되게 서로 주고받는 작은 선물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귀엽고 좋았어요. 그 이유 없이 주는 선물도 있었고 뭐 크리스마스라서 주는 선물들도 있었는데 그런 되게 작은 호의나 마음 같은 것에서 막 엄청나게 언어적으로 막 말을 해서 친해졌다기보다 시간이 쌓이고 마음이 조금씩 아주 은은하게 전해져서 이 사람들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뭔가 그런 거에 예시로 기억에 남는 장면은 앵거스랑 메리가 그러니까 앵거스가 학교를 돌아다니는 어떤 새벽이 있었어요. 근데 막 돌아다니다가 학교의 그 교회 같은 장소에 앉아서 이렇게 그 죽은 커티스 사진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앵거스가. 근데 그때 메리가 들어오는데 서로 그냥 대면대면하게 쳐다보다가 어느 순간 고개로 인사를 하거든요, 둘이. 되게 비밀 신호처럼. 그 장면이랑 그리고 뭔가 메리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메리랑 앵거스가 이제 보스턴에 아빠를 보러 다녀왔는데 그게 문제가 돼서 앵거스 부모님이 학교로 찾아왔잖아요. 근데 그때 퇴학을 당하고 군사학교로 가게 될 수도 있어서 근데 메리도 아들인 커티스가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생명을 잃게 됐는데 그런 비슷한 군대에 대한 뭔가 비슷한 아픔이 있고 그래서 앵거스 손을 그냥 잡아주는 장면 그런 것들 이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이 세 사람을 보면 각자 도생이란 느낌이 계속 나요. 근데 그게 나쁜 의미의 각자 도생이라기보다 되게 튼튼한 느낌? 이게 막 셋이 가까워졌다고 해서 우리 진짜 오늘부터 진짜 가족이고 막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뭐 이유가 영원을 약속하지 않아도 뭐 이유가 어떻게 됐던 간에 이 세 사람이 같이 있던 시간만으로 충분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실 폴이랑 그 앵거스가 헤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막 뭔가 전화번호를 뭐 교환하거나
뭐 우리 다음에 어디서 이쯤에서 만나요. 뭐 이런 약속 안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냥 뭔가 앞으로 우리 둘이 어떤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 둘이 친해진 게 아니고 그냥 각자 살지만 각자 살아왔고 또 각자 살 거지만 그래도 함께 있었던 시간, 가까워졌던 시간이 되게 선명하게 존재하는 느낌이어서 뭔가 말로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되게 그래서 되게 동화 같지 않았고 오히려 마지막에 되게 깔끔하게 헤어진 느낌이라서 오히려 더 희망찼던 것 같아요. 흔적을 남긴 거죠. 그냥 서로의 영혼에. 맞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아요. 맞아요. 근데 좀 되게 궁금했었던 게 이 영화의 배경이 70년대고 그 영화의 인물들은 그게 현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린 영화를 볼 때 관객으로서 그 사람들의 현재를 그런 필름 질감 그리고 뭐 빈티지한 소리 이런 걸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의도가 왜 그랬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시대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디지털로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깨끗하게. 근데 왜 굳이 그런 스타일로 찍었을까? 그냥 생각을 했는데 그냥 개인적으로는 뭔가 편집할 때 묘하게 페이드아웃 되면서 되게 아련하고 은은한 추억처럼 조금 입안에 맴도는 향처럼 그렇게 지나가는 장면들도 많았고 뭔가 이 영화를 볼 때 조금 현재 사건이라기보단 과거의 일을 보는 느낌이 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그런 추억? 아까 두부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같이 살면서 겹쳐졌던 시간을 계속 돌아보는 느낌 드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감독 자체의 향수에 대한 어떤 애정이 반영된 걸 수도 있고 진짜로 그냥 그런 등장인물들의 추억을 그러니까 정말 추억을 보여주는 듯한 그러니까 지금이라기보다 그들의 마음속에 그 일들이 어떤 질감으로 남았는지를 보여주는 듯한 연출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되게 향수적인 사람이어서 향수병에 걸린 채로 살아가는 사람이어가지고 이상하게 제가 산 적 없는 제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시대의 영화들을 보면 느껴지는 아름다움이랄까 내가 겪어보지 못했음에도 느껴지는 어떤 그런 그리움? 그런 것들? 아마 감독님도 아까 70년대 영화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으셨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반영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생각나는 장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앵거스가 새벽에 키 꾸러미를 훔쳐서 학교를 돌아다니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되게 좋았던 게 메리가 저녁에 루틴이 항상 있어요. 뭔가 TV를 거실에서 보다가 잠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사람. 그거 되게 좋아요. 근데 TV가 안 꺼지고 그 화면 조정하는 화면 채로
켜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행동일 수도 있지만 근데 메리가 사실 되게 조금 우울하고 PTSD도 겪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혼자 그렇게 집에 있었다면 그 풍경은 조금 슬픈 풍경일 그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굳이 막 곁에 있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앵거스가 그냥 메리가 그렇게 자고 있는 모습을 지나치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전 너무 좋았어요. 뭔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냥 같이 있는 그냥 지켜봐 준다도 아니고 보게 된다? 그게 왜 이렇게 좋았을까요? 뭔가 그렇게 일단 자기 자신을 내어줄 뭔가 자기 곁을 내어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인데 근데 강제적으로 어떤 그런 상황? 같이 있어야 하는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뭔가 무방비로 자기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생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도 모르게 뭔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런 순간들이 쌓여서 뭔가 서로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또 나 자신도 보여줄 생각도 안 했는데 보여주게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그 장면이 좋았어요. 인생은 연결인 것 같아요. 중요해요, 진짜. 그래서 이 영화가 좋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뭐 아까 시작할 때 지쳐 있었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어떤 그 되게 지치거나 아니면 삶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고 뭔가 절망 속에 있을 때나 그런 때도 우리를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그런 연결인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외로운 이유는 되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의 키워드가 분노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앵거스는 이제 부모님과의 어떤 그런 가족 관계에서 오는 거 그리고 메리도 상실 그리고 폴도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분노는 다 자기 힘 바깥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어찌하지 못하는 어떤 삶의 사건들로 인해서 자기가 당해진 거라고 여겨질 수 있는 어떤 억울함? 그 억울함에서 오는 분노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상실감에서 오는 어떤 그런 일련의 감정들을 느끼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거기 안에 갇혀있기도 쉽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거기로부터 깨고 나오세요라고 절대 쉽게 말할 수는 없지만 손을 내밀어 줄 수는 있으니까. 근데 그게 그냥 막 이렇게 억지로 막 이렇게 그 사람을 그런 어떤 어둠이나 혹은 그가 스스로 들어간 껍질 안에서 억지로 끌고 나오려는 손이 아니라 그냥 당신이 거기에 있구나를 봐주는 거. 그냥 그것만으로도 일말의 어떤 연결이 되는 것 같고 그게 우리를 조금이나마 내가 갇혀있다고 생각했던 분노에서 조금 해방될 수 있는 조금은 더 숨 쉴 수 있는 그냥 맨날 이 하루하루를 조금 버티듯이 슬픔이 너무 거대해서 그냥 TV 속의 어떤 영상들에 내 자신 혹은 세상을 잊은 채로 그냥 영상만 보다가 잠들어 버리고 그런 숨 쉰다기보다 뭔가 꿈을 꾸는 것 같은
내 모습을 그냥 봐주는 누군가가 지나친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그 껍질, 내가 갇혀 있는지도 몰랐던 껍질이 조금은 연약해지는 힘이 생기는 게 아닐까. 연결이라는 것은. 이 말을 하는데 왜 이렇게 떨리는지. 중요한 말인가 보다. 맞아. 네. 근데 진짜 배랑 라임이 말해준 것처럼 뭔가 나 도와줘 아니면 내가 도와줄게 이런 말이나 이런 마음 없이 그냥 자기 할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 어쩌다 보니 도와주게 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아름답다 싶네요. 저는 또 그리고 좋았던 장면 중에 그 크리스마스 파티에 가서 되게 즐겁게 다 정말 크리스마스처럼 즐겁게 보내고 있는데 그 되게 그 메리가 갑자기 감정이 막 올라오면서 울음을 터뜨리잖아요. 저는 그 장면 되게 좋았는데 특히 그 메리가 혼자 부엌에 가서 싱크대 앞에서 울고 있는데 그 학교에 함께 남겨진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모이기 시작하잖아요. 서로 막 불러서 큰일 났다고. 그래서 뭐 메리가 우는 걸 다 지켜보는데 사실 저는 메리가 얼마나 슬플지 상상이 잘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정도로 슬프다면 그 슬픔을 누군가가 이 슬픔을 같이 감당해 줄 것이다라고 기대도 안 할 것 같거든요. 만약에 저라면. 그리고 제가 평소에 좀 슬프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도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같이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아니면 나랑 같이 느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조차를 그냥 안 해요. 근데 이 장면을 봤을 때 사실 이 중에서 메리랑 완전히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메리가 막 우는 거를 같이 지켜보는 게 그냥 이 메리의 슬픔을 다 같이 그냥 감당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는 뭔가 나도 뭔가 그런 커다란 삶의 사건을 만났을 때 그게 내가 감당하기 되게 힘든 슬픔이면 그걸 누군가랑 같이 뭔가 나눠 가지진 않더라도 그 순간에 함께 뭔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좀 믿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장면이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장면 되게 좋아합니다. 맞아요. 함께 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밥 같이 먹는 것도 좋았고 그 체리 주빌레에 초 같이 붙이는 것도 좋았고 그냥 셋이 뭘 같이 한다. 근데 아까는 되게 비슷한 사람들인 것 같다고 배 씨는 그러셨는데 저는 되게 다른 사람들끼리 어떻게 저렇게 모였을까라고도 생각했었어가지고 근데 되게 다른데 어떻게 저렇게 본인이 잃어버렸는지도 모르는 퍼즐 조각처럼 어떻게 잘 들어맞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사랑스러울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영화네요. 말하다 보니까 더 느껴져. 근데 저는 다시 생각나는 말이 있어요. 뭐요? 영화 초반에 이거는 폴이 한 말인데 그 폴이 학교를 방학 동안 학교에 남아있는 학생들을 관리하는 선생님으로 선정됐을 때 한때 제자였던 교장과 한 대화에서 우리 자신만을 위해 태어난 게 아니다 네. 라는 말을 하잖아요. 키케로. 근데 그 말이
그 사람이 하니까 의미가 없이 들리는데 근데 그 사람은 항상 그 말을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영화 보면서 그 말이 계속 생각이 폴은 맞아요. 실천을 했네요. 특히 마지막에 그 말이 다시 그거 처음에 그러게요. 나오는 말인데 마지막에 되게 강렬하게 생각났어요. 그러면 이쯤에서 영화 이야기 마무리하고 저희 그들 각자의 영화관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영화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남긴 것 같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방금 배 씨가 말씀해주신 그 우린 자신만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 말이 이 영화 보고 나서 가장 저한테 크게 남은 말인 것 같거든요. 최근에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 자리에서 서로의 재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재능이 뭔데? 라고 하니까 친구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되는 거. 그게 재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해보다가 그 당시에는 대답했던 거는 약간 얼렁뚱땅 대답했는데 집 가서 혼자 생각해보니까 제 재능이 저를 그냥 돌보는 거는 진짜 노력 안 하고 엄청 몰입해서 잘하거든요. 엄청난 재능이네요. 그런가요? 그냥 뭐 내가 건강한 거, 내가 행복한 거, 뭐 나를 위한 거 이건 진짜 열심히 그냥 잘하는 것 같아요. 잠 잘 자고 운동하고 이런 거. 그래서 자기 돌봄이 내 재능이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최근에는 거기에 좀 불만이 생겼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좀 자기를 뛰어넘고 싶어요. 너무 나한테 몰두하는 삶을 산 것 같아요, 여태까지. 그래서 그 폴이 해준 우리는 자신만을 위해 태어난 것은 아니다 라는 말 해줬을 때 되게 너무 좋았어요. 저도 뭐 당장 내가 이걸 하겠어 라는 건 아니지만 언젠가는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뭔가 그걸 뛰어넘는 일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뭐가 될진 모르겠지만 항상 그 열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막 엄청 거창한 것이 아니라 뭔가 되게 오랫동안 살면서 내가 마음속에 품고 가면 좋을 뭔가 마음이라는 거를 이 폴을 보면서 좀 그리고 여기 세 사람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자신이 아닌 사람을 위해 행동하는 거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 그거를 너무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된 영화였습니다. 저는 반대로 좀 파괴적인 사람이어가지고 제 재능이 있다면 저를 파괴하는 거거든요. 파괴? 네. 그냥 이렇게 망가뜨리는 거 저를. 근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세 사람한테도 되게 공감을 많이 하면서 봤던 것 같은데 앵거스한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은 약간 자기 분노나 자기 슬픔에 너무 이렇게 갇혀 있으면은 주변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되게 이기적으로 되고 되게 그러니까 그거를 나 자신조차 돌볼 겨를이 없는데 어떻게 누구를 돌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되게 아프게 근데 또 동시에 감사한 어떤 그런 순간들을 통해서 깨닫게 됐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나를 돌볼 겨를이 없어서 다른 사람을 돌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로 내 자신이 아니라 바깥 세계로 시선을 돌리면 그로부터 해방된다는 거였어요. 아, 나로부터? 네.
다른 사람을 위한 마음이 생길 때 내가 스스로 그러니까 나를 돌보기 이전에도 이미 그냥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고 싶은 그래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깰 수 있다는 거를 모르고 살다가 나 자신의 슬픔보다 슬픔이 상관없어질 정도로 내 곁에 있는 어떤 누군가의 슬픔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던질 수 있을 정도로 그 사람의 슬픔이 낫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좀 해방됐고 제가 되게 제일 많이 깨졌던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그동안 주변에 눈이 멀어 있는 나만 보는 내 슬픔에만 젖어 있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었는지가 너무 고통스럽게 깨달아졌어가지고 그게 저한테 약간 인생의 터닝 포인트 같은 순간이었는데 그래서 이들도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제 내 슬픔이 커서 보지 못했던 나 자신의 모습을 그냥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새롭게 인지하게 되는 나만 이렇게 혼자 막 반항하고 막 세상이 왜 이래 약간 이러면서 살다 보면은 느껴지지 못했던 부분들을 어떤 거울처럼 저들의 눈에 비치는 내 모습 혹은 내 눈에 비치는 저들의 모습을 통해 조금씩 무언가가 깎여나가고 무언가가 연약해지는 근데 그 연약해진다는 게 되게 사람을 전보다 조금은 더 나 자신과 주변과 세상을 그냥 이렇게 방어막을 두른 채로가 아니라 내놓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서 조금 더 그냥 폴이 평생 내가 무슨 책을 써 이랬는데 그냥 책을 쓰게 만들고 내 목소리를 내게 만들고 그냥 한 발을 이 세상에 내디딜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동력이 되어주는 거였던 것 같아요. 지금 문장의 주어와 서술어와 동사가 어디서부터 섞였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결국에는 함께 연결 연대 사랑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랑이 있으니까요. 그냥 그런 희망 제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인생의 키워드 저를 살게 만들어줬던 그런 키워드들을 너무 이렇게 무겁지 않게 좀 그냥 그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그런 포장지 뜯어보면은 약간 이렇게 미소 짓게 되는 그런 모양으로 담겨 있었던 영화인 것 같아요. 배씨는요? 저도 약간 비슷하면서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는 조금 영화 보면서 아무래도 본인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영화 보면서 나는 어떻지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 저는 좀 그런 연대, 사랑 다 좋거든요. 다 좋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뭔가 타인을 그렇게 사랑하고 타인과 연결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는 저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나의 모습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게 더 어려워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나는 연결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막 다른 사람은 다 받아들여요.
근데 나 스스로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내보일 때는 되게 뭔가 위축되고 뭔가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수가 없고 그런 게 더 힘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좀 못돼지고 싶어요. 약간 착한 척을 덜 하고 뭔가 이래도 그러니까 엄청 못되진 않았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제가 더 솔직해지고 싶어요. 요즘 많이 느껴요. 그런 걸. 그러니까 누군가는 너는 충분히 솔직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근데 저는 답답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그래서 뭔가 더 그런 거를 더 느끼는 거는 조금 봐왔던 친구들을 보는 횟수가 더 쌓일수록 좀 더 내가 어떨 때 편안한지를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 이 세 사람이 시간이 쌓이면서 어떻게든 가까워지고 서로를 알게 되는 것처럼 뭔가 저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같이 쌓으면서 뭔가 제 모습도 더 많이 보여주고 싶어요. 저는 말을 안 하고자 하면 안 할 수 있거든요, 계속. 근데 그게 내가 좋아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나는 막 미주알 고주알 떠들고 싶은데 근데 그거를 안 하다 버릇하면은 뭔가 그냥 할 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뭔가 혼자 재밌어하고 그런 게 조금 지겨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좀 더 내 얘기를 더 잘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잘 해주세요. 화이팅. 진심으로 저도 요새 말을 못해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화이팅. 근데 새삼 이 영화 속에 메리가 너무 강한 사람처럼 갑자기 느껴지는 게 그 제가 메리라면 폴이나 앵거스 앞에서 솔직하게 잘 뭔가 자기 감정 표현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혼자 흑인이기도 하고 되게 그 학교에서는 되게 노동자잖아요. 여성이기도 하고 근데 되게 덤덤하고 되게 솔직한 사람인 것 같다. 갑자기 솔직하다는 얘기 들으니까 메리가 생각이 났어요. 좋아요. 그럼 여기서 마무리 해볼까요? 네. 네. 상영이 끝났으니 계단 조심하셔서 천천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화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안녕. 안녕.